지천택괴라고 하는 괴인데 이 괴를 대하면 저는 늘 좀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역을 처음 접한 것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좋아하셔서 집에 그런 방면의 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역도 있었고 그래 집에 그때 고문진보 같은 것도 있고 논어도 있어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좀 취미가 있어서 고문진보도 보고 주역도 이렇게 보고 뭐 논어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회가 있다고 하느냐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주역을 처음 접했는데 제가 뭐 알겠어요? 주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조금 고상한 걸 읽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주역을 읽었는데 이 주역을 대충대충 이렇게 그냥 골라가며 읽다가 처음에 이게 접하고 야 이거 주역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바로 지천택괴입니다. 지천택괴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천지비괴가 있거든요. 이 두 괴에서 제가 주역의 어떤 이상 주역에서부터 좀 뭔가 지천태 위에 땅이 있고 밑에 하늘이 있는 괴. 이 괴를 보고 제가 뭔가 참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천지비괴가 나오거든요. 천지비.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괴. 이것이 이제 천지비괴죠. 바로 이어 나오니까 아주 정반대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괴도 이어져 있고 이건 지천태라고 부르는 괴고 이건 천지비라고 불리는 겁니다. 비라고 이건 부라고 이제 가부라고 할 때 부인데 괴 이름으로 할 때는 비라고 읽습니다. 지천태와 천지비. 이 괴,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그 설명드릴 괴가 있지만 내풍항괴. 요 세 괴에서 제가 상당히 어떤 주역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뭐 배울 게 있는 책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죠. 지천태하고 천지비는 꼭 우리가 뭐 쉽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괴. 이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괴.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세상살이하고 우리가 보는 자연하고는 하나는 반대인 괴. 거꾸로 뒤집어진 꾀고 이것은 바로 된 꾀죠. 그런데 꾀 이름 자체가 약간 꾀는 아주 고정적으로 길하고 완전히 흉한 꾀는 없다고 하더라도 꾀 이름 자체가 어느 정도 꾀 전체의 기륭 같은 걸 조금씩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태라는 꾀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태는 좋은 뜻이 많습니다. 제 이름의 가운데 자가 성태용 태자가 이자니까 나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태. 이 비라는 건 가부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때 찬성하지 않고 그런다는 뜻에서도 뭐 좋은 뜻 아니 불자가 들어가고 부니까 이건 비라고 해서 이때는 맥힌다는 뜻입니다. 맥힌다는 뜻. 그게 나쁜 뜻입니다. 어느 정도는 괴 이름 자체가. 이 괴 이름을 읽고 이 해설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늘과 땅이 바로 된 건 좀 나쁜 뜻이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건 좋은 뜻이냐. 이런 데서부터 조금 어떤 주역의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천태부터 이제 반화가기로 하겠습니다. 지천태. 왜 땅은 위에 있고 하늘은 밑에 있는데 이 말하자면 뒤집어진 꾀인데 이 꾀는 좋은 의미가 되느냐. 이건 또 왜 어째 막힌다는 뜻이 되느냐 하는 데부터 출발하기로 하죠. 지천태꾀는 지금 얘기했듯이 태,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상징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이 뒤집었다면 부부관계라고 하면 남편이 부인한테 남편이 깔린 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남녀관계에서도 뭐 역할이 전도된 거꾸로 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좋으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태라는 건 통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통한다. 통한다, 창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성되고 통하고 태라는 것이 원래 편안하고 태연하다는 뜻도 있어요. 사람이 태연하다. 태연하다도 태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통한다. 아주 편안하고 태연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태입니다. 왜 그럼 이 태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할 때 주역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교감을 해서 만물이 창통한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고 통하는 것이 바로 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천태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천지교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교한다. 뭐냐? 하늘은
이게 왜 만난다는 의미가 되느냐면은 하늘은 높은 존재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땅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를 땅 밑에 둔 것이죠. 높은 자가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은 본래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가 위를 받드는 겁니다. 받드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서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천지교. 하늘과 땅이 만난다. 천지가 교입니다. 사귄단 말이에요. 교제한다고 하죠. 천지가 사귀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지가 않으면 사귀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어떤 존재들이, 어떤 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만나고 사귀려면은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춰야 되고 낮은 사람은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드는 마음이 있어야만 만나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거기에 딱 비교하면은 천지비는 어떻게 되죠? 천지비는 높은 자는 스스로 높아버리고 낮은 자는 스스로 낮으니 찢어지는 거죠. 요새는 헤어진다는 걸 찢어진다고 하대요. 우리 찢어집시다. 그런데 하여튼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찢어져서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건 비색입니다. 맥히는 겁니다.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물이 생성될 수 없고 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색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죠. 이게 우리가 태에서 생각하는 것. 주역 괴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적어도 괴 2개, 8괴, 조그만 괴 2개를 겹쳐서 소성괴라고 하는 8괴를 겹쳐서 대성괴를 이뤘을 때 이것을 어떤 사물이나 모습이 집단이나 만남으로 얘기하려면은 높은 것이 말하자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괴가 밑에 있고 본래 낮은 것이 위에 있지 않으면 만나지질 않습니다. 만남의 의미를 따지려면 대개 그렇게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있어야만 만나집니다. 이 택괴의 점사를 해석하는 단전을 보면은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단전을 보면은 그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 것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단전에서는 하늘과 땅이 사귀어 만물이 통하고 위아래가 사귀어 그 뜻이 같아지는 것이다.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있으며 굳셈이 안에 있고 수남이 밖에 있으며 군자가 안에 있고 소인이 밖에 있으니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죠. 큰 것은 기본적으로는 큰 것이 오고 작은 것이 간다. 오고감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말하면 여기 사람에다 비교하면은 양은 군자라고 얘기하고 음은 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안에 머물러 있고 소인이 밖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군자의 외 소인입니다.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 군자의 외 소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음은 소인이고 양은 군자입니다. 군자가 안에 있고 소인은 밖에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소인이 물러간 겁니다. 밖으로. 군자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소인들은 밖에 있는 것. 이런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군자와 소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논어 같은 데 보면은 군자는 불기라고 말합니다. 군자, 불기. 우리 사회적인 역할로 얘기하더라도 지금도 이게 조금 통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군자, 불기. 군자는 그릇으로 다루지